자, 오늘은 MBTI 유형이 나와는 정반대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이 정반대 유형 이야기를 꽤 자주 했어요. 보통은 잘 안 맞는데 가끔씩 이성관계에서 아주 잘 맞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이걸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유유상종이에요. 본인하고 비슷한 게 있어야 어울리게 되는 거죠. 친구도 그렇고 직장 동료도 그렇습니다. 취미가 비슷하거나 성향이 비슷하거나 이래야 뭔가 이 친구 나하고 좀 얘기가 되겠는데 한다는 겁니다. 근데 나하고 전혀 반대 성향이라면 어떻겠어요? 예컨대 INTP와 ESFJ와의 관계를 보면 어때요? 안 맞죠? 전혀 안 맞습니다. INTP는 혼자 있는 게 편한 사람이고 ESFJ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ESFJ는 INTP를 그 친구 성격 참 괴팍하네 이렇게 느낄 수 있고요. INTP는 ESFJ와 함께 있으면 기빨리는 기분이 들 수 있어요. 그 피로감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냥 나랑은 안 맞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만 돼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끝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싫은 사람.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고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왠지 모르게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그냥 싫은 게 아니라 극혐 수준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경험이 반복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비슷한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다는 거죠. 내가 싫어하는 어떤 타입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물론 그건 일단 그 사람이 그런 스타일이어서 그런 거겠지만 동시에 내가 어떤 스타일이어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 캐릭터를 극혐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사람을 싫어하는 것 자체가 나의 고유한 특성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특정한 타입이 아주 싫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보통 자기와 반대 성격에 대해서 싫은 감정이 생겨나는 경우는 주로 동성인 경우가 많아요. 예컨대 ESTJ와 INFP와의 관계를 볼게요. ESTJ와 INFP가 만약 서로 잘 안 맞는다고 느낀다면, 아니 그냥 안 맞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를 극혐하거나 철저히 무시하는 관계라면 아마도 동성관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똑같은 반대 성격이라도 남자 ETJ와 여자 INFP 또는 여자 ETJ와 남자 INFP의 관계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성관계일 때는 이상하게 끌리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요. 모든 ETJ, INFP의 관계가 다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MBTI 반대 유형이면 무조건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MBTI는 단지 참고 자료일 뿐이에요. 어쨌든 MBTI 유형이 정반대라면 실제 성격도 그럴 가능성이 크니까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컨대 본인의 MBTI 유형을 잘못 알고 있다든가 혹은 몇몇 지표는 중간값이 나와서 유형 판단이 애매하다든가 이런 경우엔 반대 유형이라고 해도 밀쳐내거나 끌리는 그런 느낌이 별로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수도 있어요. 정반대 유형은 아닌데 그런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 최소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 반대가 된다고 봅니다. 극 T와 극 F가 만나면 그렇게 된다는 식이죠. 여기서 잠깐 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칼 융이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도 아주 특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는 모든 말에는 어떤 중의적인 느낌이 있어요. 긍정과 부정의 양면을 동시에 바라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만든 심리 유형 이론을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개인적 편견의 산물이라는 비난도 달게 받아들인다. 융이 직접 한 얘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융이라는 인물이 이런 정도로 성공한 사람 중에서는 좀 비정상일 정도로 솔직했던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했다기보다는 그냥 자기 생각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MBTI는 다만 참고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융은 확실히 그 얘기는 했습니다. 그림자와 아니마, 이게 융이 만든 용어예요. 그림자라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예컨대 TV 막장 드라마를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열이 받아서 욕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런 싸가지. 이때 매우 강렬한 감정이 올라오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전에도 다른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저 비슷한 캐릭터는 다 그렇게 극혐하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이런 현상을 융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그 재수없는 여자 또는 밥맛 없는 남자가 바로 나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의식, 다시 말해서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내가 잘 모르는 나의 또 다른 모습 중에 그 사람과 비슷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의식하지 못하게 되었냐 하면 내가 그걸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격이란 것 자체가 나의 또 다른 부분을 희생해야만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내가 찐 T 유형이에요. 90% T입니다. 그럼 F는 포기한 거죠. F를 버려야만 찐 T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이 T가 F를 극혐한다면
본인 스스로가 잘 의식하지 못하는 F 같은 면이 있는데 이 자신의 다른 면과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버렸는데 없어진 게 아니고요. 그냥 어둠 속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림자라는 거죠. 좀 섬뜩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사실은 흔해 빠진 테마예요. 헐크가 이 그림자 얘기고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 파우스트와 메피스토펠레스 이런 게 다 그런 얘기입니다. 동성이죠? 그림자는 동성이에요. 근데 왜 싫었을까요? 예컨대 부모님이 싫어해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아이에겐 부모의 사랑이 절대적이죠. 생존 자체가 걸려있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어린 시절 꼬마였던 나는 부모님이 싫어하는 자신의 모습을 미워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걸 의식 밖으로 밀어내버린 겁니다. 왜? 그게 있으면 엄마 아빠가 날 싫어하니까. 그래서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나만 의식에 머물러 에고가 되고요. 여기서 에고는 내가 생각하는 나를 말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 나는 무의식으로 쫓겨나 그림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그림자는 없어진 게 아니라고 했죠? 이게요, 안 죽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나거든요. 내가 죽어야 얘도 죽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냐면요, 투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타인에게 투사되는 거죠. 그림자와 비슷한 모습을 한 타인에게 투사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림자가 있는 줄도 모르다가 같은 반 친구든 직장 동료든 심지어 TV에 나오는 연예인이든 누군가에게 투사되어 눈에 딱 보이면 이제 짜증이 확 올라오는 거죠. 너무 싫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융의 자아통합 이론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이 그림자예요. 예를 들어서 ISTP와 ENFJ의 관계입니다. 극과 극이에요. 그렇죠. 아주 다른 사람들입니다. ISTP는 남한테 관심이 가장 없는 유형이고요. ENFJ는 타인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인간 골든 리트리버라고 하죠. 사람 자체에 대한 애정이 가장 풍부한 유형이에요. 그리고 ISTP는 진정한 개인주의자 유형이고요. ENFJ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많은 것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전체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모든 면에서 반대가 되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대체로 잘 안 맞죠. ENFJ 입장에서 ISTP를 볼 때 타인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이나 배려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고요. ISTP는 ENFJ를 좀 오지랖이 강한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ENFJ의 관심 자체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유형은 친해지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달라도 너무 다른 스타일이라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관계는 대부분 유유상종이거든요. 관심사도 아예 다른 데다가 무슨 말을 하면 엉뚱하게 오해나 하고 이러니까 관계의 시작 자체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른 사람끼리도 가끔씩 아주 친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다른 어떤 유형보다도 더 가까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성관계일 때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도대체 왜 그러냐는 거죠. 왜 동성일 때와 이성일 때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냥 아주 쉽게 그 이유를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정반대라는 건요,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공통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안 맞는 거죠. 비슷한 게 하나라도 있어야 그걸로 통하든 말든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정반대라는 건 다른 의미도 있죠. 보완이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없는 걸 갖고 있잖아요. 서로 그렇다는 겁니다. 만약 ISTP와 ENFJ가 한 팀이 된다면 이 두 사람은 모든 글자를 다 갖게 되죠. MBTI 8글자가 다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반대 유형은 기본적으로 가장 안 맞는 관계지만 일단 한 팀이 되면 서로의 부족한 점을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딱 한 사람만 같이 있어도 본인의 약점이 완전히 커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1대1의 관계에서 좋은 사이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가장 전형적인 1대1 관계가 뭐겠어요? 연인이겠죠? 부부거나. 그래서 이성관계에서 정반대 커플이 맺어지는 경우가 꽤 있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동료나 친구 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좀 드물다고 보고요. 상당히 특별한 케이스가 아닐까 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정반대 유형은 서로 부딪힐 가능성이 크지만 보완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의식과 무의식을 상호 보완하는 관계로 볼 때 이 무의식에 자리 잡게 되는 게 아니마라는 겁니다. 남자에겐 아니마죠. 여자에겐 아니무스고요. 근데 ISTJ와 ENFP의 관계예요. 그냥 딱 봐도 극과 극이죠. 한쪽은 MBTI 16가지 유형 전체 중에서 완벽주의 성향이 가장 강한 사람이고요. 다른 한쪽은 도무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스타일이에요. 스파크형, 심지어 꽃밭 뭐 이런 별명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원래 J유형과 P유형의 차이가 통제와 관련이 있는데요. ISTJ는 J유형 중에서도 통제하려는 성향이 가장 강합니다. 반면 ENFP는 P유형 중에서도 통제가 되지 않는 성향이 가장 강하고요. 자, 만약 이런 사람들이 룸메이트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ISTJ는 자기 주변의 모든 게 통제가 되어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리정돈도 열심히 하고 계획
계획대로 움직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같이 사는 ENFP 책상 위를 보면 왠지 심란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씩 ENFP가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좀 놀다 가면 무슨 폭탄 맞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가장 힘든 건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언제 놀고 언제 쉬고 언제 공부하고 이런 게 일정치가 않은 거죠. 얘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하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ENFP 입장에서는요, 깨끗하게 하고 이런 건 좋은데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ENFP는 관심사가 아주 다양한데 ISTJ는 별로 그렇지 않죠. 딱 정해져 있고 거기서 잘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거기까진 괜찮아요. 뭐 그런 사람도 있는 거니까요. 문제는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한다는 거죠. 본인만 그렇게 하는 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같이 사는 사람한테 이것저것 요구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지적질, 잔소리죠. 이게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난 쟤처럼 못 살거든요. 대충 이런 식이에요. 안 맞죠? 안 맞습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저는요, 정반대 유형이든 뭐든 나랑 맞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잘 지낼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게 저의 답변입니다. 특히 10대 후반에서 20대인데 그런 고민을 한다면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실제로 잘 지내기가 어렵기 때문이고요.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별 문제 없이 지낼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나아요. 세상에는 나하고는 안 맞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건 내 잘못도 아니고 그 사람 잘못도 아니고 그냥 그런 거다. 세상이 원래 그렇게 생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티제가 성질 더러운 꼰대 스타일이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MFP가 철이 덜든 천방지축 어린애라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서로 다를 뿐입니다. 잘못이 있다면 하필이면 그런 사람끼리 룸메가 된 게 잘못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랑 안 맞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대체로 비슷한 경험을 거의 해본 적이 없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컨대 어린 시절 엄마 아빠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다거나 친구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걔네들하고는 언제나 사이가 좋았다거나 주로 이런 경험만 있었던 거죠. 만약 본인이 그런 사람이라면 생각을 바꾸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자기와 안 맞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세상 모든 사람과 잘 맞는 사람은 없어요. 이런 얘기가 있죠.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4분의 1 정도는 이유 없이 나를 좋아하고 또 4분의 1 정도는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한다고요. 그리고 절반 정도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를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체 사람들 중에 7, 80% 정도가 나를 좋아한다면 엄청 성공한 거란 얘기입니다. 20에서 30%는 무조건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유 없이 자기를 싫어한다고 해서 괴로워하지 마세요. 나도 이유 없이 누군가가 싫을 때가 있잖아요. 원래 그런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맞지 않는 사람들끼리 룸메가 되거나 동료가 되거나 특히 상사 부하가 되거나 이럴 때입니다. 어떻게 해야죠? 할 수만 있다면 룸메를 바꾸거나 그 친구를 다른 부서로 옮기든지 내가 다른 부서로 가든지 하는 게 나아요. 근데 만약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최대한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겁니다. 그 수밖에 없어요. 지켜야 할 게 있다면 지키고 개인적인 선을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데 나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상대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선을 넘으면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거죠. 이때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게 할 수 있다면 더 좋고요. 이렇게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 지내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이런 게 있거든요. 이전에 T와 F의 관계에서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상대가 빈정상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내가 친하다고 생각해서 한 말이나 행동 때문이라고요. 그냥 안 친한 사람 대하듯 하는 게 오히려 상대가 더 편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섣불리 친해지려고 하면 역효과가 나기 쉽습니다. 그냥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나랑 안 맞는 사람하고는 거리를 두고 지내세요. 그리고 나와 맞는 사람하고 잘 지내면 됩니다. 나랑 잘 맞는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사실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많은 팀에서 일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택하는 직업을 갖는 게 좋아요. 고민이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반대로 정반대 유형인데 이상하게 끌리는 느낌이 드는 경우입니다. 이성관계일 때 이런 경우가 많다고 했죠. 그 이유는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고요. 만약 서로 끌리는 경우라면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느냐의 질문은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끌리는 대로 가면 되는 거죠. 너무 심할 정도로 잘 지내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서도 문제는 있어요. 예컨대 INTJ와 ESFP의 관계를 볼게요. 너무나 이질적인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래서 끌릴 수 있어요. 물론 개인적인 시각에서는 정반대에서 약간
비껴간 인티제 FP 커플이나 ETJ FP 커플이 맺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지만 어쨌든 이 관계도 서로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반대가 끌린다면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신비감 때문이다 라고 했죠. 어떤 미지의 대상에 대한 호기심 같은 게 작용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ESFP는 대표적인 관종 유형이죠.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아주 좋아해요. 분위기 띄우는 것도 잘하고요. 이런 사람이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INTJ를 보면 흥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얘는 왜 나한테 말을 안 걸지?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엄청 똑똑한 사람이에요. 대화를 해보면 모르는 게 없습니다. ESFP는 INTJ의 이런 지적인 매력에 푹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INTJ도 ESFP한테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FP는 언제나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죠. 인기가 좋아요. 다시 말해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매력이 있다는 겁니다. 외모가 그럴 수 있고요. 말이나 행동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INTJ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하고 잘 지낼 수 있는 거지? 하는 호기심이 들 수 있어요. 자기는 상상도 못하는 걸 숨쉬듯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정반대 유형이 서로에게 끌릴 때는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는 겁니다. 내가 잘하는 건 상대가 잘 못하는 거고요. 내가 잘 못하는 걸 상대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끌림으로 작용합니다. 쉽게 말해서 상대가 아이처럼 보이면서 동시에 어른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내가 훨씬 뛰어나니까 가르쳐 주거나 보살펴 줄 수 있고요. 근데 또 다른 부분은 상대가 훨씬 잘하니까 상대가 나를 끌어주거나 의지가 되어준다는 거죠. 이게 바로 상보성의 원리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야말로 이상적인 관계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주변에서 반대하건 말건 둘이 죽고 못 사는 관계였는데 좀 지나니까 결국 헤어졌다. 근데 그 이유가 성격 차이라고 하더라. 이런 사람들 중에 정반대 커플들이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성격 때문에 상대에게 끌린 건데 그 성격 때문에 헤어지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의 성격이 서로의 부족한 면을 완벽하게 보완해 준다는 건 다른 시각에서 보면 철저히 다르다. 같은 점이 거의 없다는 뜻이거든요. 나랑 너무 달라서 매력을 느낀 건데 어느 날 보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왜? 나랑 너무 달라서. 매력을 느낀 이유와 말이 안 통하는 이유가 같다는 겁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요. 아니무스는 실제 상대가 아니라고요. 나중에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궁금해하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여기서 이걸 제대로 설명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얘기가 좀 길어질 수 있어요. 다만 오늘 영상에서는 이 말씀만 드릴게요. 내가 너무 좋아했던 그 사람의 모습은 사실은 내 눈에 그렇게 비친 거고요. 실제 그 사람은 그 모습 말고 다른 모습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른 모습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죠. 콩깍지가 씌어서. 왜 결혼하고 나면 연애할 때와는 다른 사람이 되는 거냐?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자꾸 하고 있으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일단 내가 힘들고요. 어떤 허탈감이나 실망감 같은 게 자꾸 생기니까. 그리고 상대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하거든. 네가 보고 싶어하는 모습은 실제 내 모습이 아니야. 연애할 때 나는 말씀드렸죠.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상대에게서 연애할 때의 모습이 약간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때를 추억하면서 행복한 기분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나도 상대에게 그 모습을 약간이라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나한테 그런 모습이 좀 있었으니까 상대가 나를 그렇게 본 거예요. 그렇죠. 너무 욕심부려서 도파민이 마약처럼 쏟아질 대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적정선에서 서로 노력하고 서로 만족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